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 쫓겨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게 뭐였냐면 전쟁터를 간 거예요. 왜냐면 전쟁터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PD들하고 또 경쟁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절대 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PD들이 안 가는 곳이 어딘가 찾아왔더니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분쟁적을 쫓아다녔어요. 분쟁적을. 그래서 굉장히 특종을 많이 했죠. 왜 특종을 많이 했냐면 아무도 안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찍어오면 특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마약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쿤사라고 동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국경에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이 있었어요. 그 마약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마약 프로그램 하면 주로 뭐 합니까? 그냥 경찰이 가서 지나가는 자 잡고 막 유리창 깨고 가잖아요. 그것도 막 카메라 찍은 거 갖고 막 화면에 놓고서 하면은 와 정말 살벌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안 했어요. 뭐였냐면 도대체 이 마약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고 이 마약이 왜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도 끊기지 않는가, 그 원인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냐면은 태국의 마약 조직, 그걸 섭외를 했어요. 그게 이제 군사 조직인데 그 군사 조직에 우리로 말하면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 집을 갔는데 이 신분을 뭐라고 적었냐면 회사 주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궁금해한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몰카라는 걸 써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혹시 한국 사람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친한 친구 한국인이 있다고 이렇게 앨범을 갖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앨범을. 그거 보니까 누구냐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보니까 마약.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옆에 코디한테 시켜가지고 저 사람하고 가서 얘기 좀 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앨범을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찍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사진을 뺐어요. 앨범에 사진 빼가지고 딱 숨기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제 이게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딱 덮고 가서 막 허그하고 고맙다고 하고 우리 친구라고 하고 그리고서 빨리 가자. 차로 정말 그 비포장도들을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거 와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태국 방콕에서 마약 조직한테 가서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마약 갖고 오냐 그러니까 저 중국에 윈난성이라고 미얀마하고 그 국경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간다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윈난성은 정말 살벌해요. 거기 왜냐면 그 와족이라는 데가 사람 이렇게 목을 따는 아주 무식한 부족인데 거기가 보니까 세계 마약의 본거지였던 거예요. 그걸 중국이 알아서 경계를 굉장히 삼엄하게 하는데 겁도 없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냥. 그 카메라맨이 일본 카메라맨을 데리고 갔어요.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 카메라맨 데리고 갔는데 그 국경을 가니까 밤에 그 해발 3,000m 되는 산에 이렇게 분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환해, 불이. 저기가 왜 전기가 환한가 봐.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길 가야 되겠다. 가는데 거기 이제 중국 공안들이 감시를 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오면 저 마약쟁이라 아래니까. 그래서 그 숙소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밤 12시에 말 하나도 안 통하는 그 현지인 데려다가 앉혀놓고 통역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럼 얘한테 빨리 사전에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남카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강이.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못 건너가잖아요. 그럼 물로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길 가자 그랬어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달이 딱 뜬 거예요. 달이 뜨니까 뭐라냐면은 옷을 다 벗고 가야 돼요. 걸딱 벗고. 왜냐면 팬티하고 런닝을 하얀 거 입으면은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다 벗었어요, 다.
다 벗고 카메라를 들여야 되잖아요. 이제 들고서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쥐고 물을 묻으면 안 되니까 건너는데 제가 수영을 못 해요. 이게 절반 정도 갔는데 이 다리가 갑자기 붕 뜬 거예요. 옷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겁이 나니까 제재인데 카메라는 들여야 된다고 이러고 들고 갔는데 떠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그냥 가족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쫙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참 떠내려갔는데 갑자기 발끝에 모래가 딱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무지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발로 살살살 쳐서 갔더니 이제 물살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카메라는 물은 안 들어오고 거기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저를 안내하는 그 중국인이 난리가 난 거죠. 떠내려갔으니까 막 쫓아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다져준 옷을 입고 이제 거길 갔어요. 거길 갔는데 카지노, 네? 그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가 막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마약의 본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막 몰카로 찍고 해서 이제 이게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족 정부라고 그러는 그 정부의 장관을 만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왔는데 자기가 건설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딱 주고 한국에 우리 사장님이 궁금해 한다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그냥 그 사람만 찍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찍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스톱! 하고 나서 뭐냐면은 카메라를 주고 우리 사장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한 카트만 찍어줘야겠고 이제 카메라 찍는 법을 알려주고 둘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한 카트 찍은 거예요. 잠깐.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이게 위성전화를 딱 때리더니 잠깐 있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나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볼펜 있잖아요. 이거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그래가지고 이제 슬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바깥에 그 오토바이 자전거가 있어요. 거기는 운송수단이 그게 이제 산길이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데 거기 올라타고 이제 그 볼펜을 갖다가 옆구리를 딱 대고 고!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무기인 줄 알고 부릉부릉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뒤에서 이제 그 5분 대기죠. 왱 소리 나더니 이제 그 세퍼트 소리 있잖아요. 군경. 그 소리가 막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오토바이 가다가 내려버렸죠. 내려버리고 그냥 강물을 뛰어드는 거예요, 또. 근데 정말 운 좋게 여기밖에 안 오는 데를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너가고 납작 엎드려서 한 1시간 동안. 왜냐면 막 서치라이트 갖다 비추니까 그 중국에 통보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숙소를 한 1시간 걸어서 갔더니 중국 공안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러려면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빨랐어요. 왜냐하면 그 테이프를 어떤 장소에다가 땅에다 묻어놨거든요. 땅에다.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공안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다 검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가라고.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테이프 찾아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걸 방송을 냈는데 국정원에서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냐면 우리가 듣던 그 마피아의 마약의 본거지인데 그 카메라 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그 일부만, 왜냐면 신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줬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검찰에서 서울지방강력부에서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제가 그 사진 속의 인물 중에 누굴 잡은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가서 제가 확인도 해주고 이런 그 밖에서는 잘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찍을 때마다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 운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운.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태일 신부님 만나고 알았어요. 결국은 제가 행복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니까 하지, 돈을 주고 아무리 그 전쟁터를 가라면 누가 갑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회사에서 강제로 당신 가야 됩니다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 자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일 신부님 만나면서 그걸 좀 전에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게 나를 위해서 간 거구나. 행복하니까. 그러면 이게 왜 행복한가? 그 목숨을 걸고 걸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절박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저희들을 대할 때 굉장히 더 반가워하고 또 정말 속에 있는 진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실을 꺼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되면 결국은 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뭐 인기인들 보면은 화려한 모습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면 또 아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은 어제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그 강사가 있는데 정말 유명하고 말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느끼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더 있겠어요. 제가 그 5년 동안 주영식분 그 MC를 하면서요. 주위에서는 출세했다고 그랬어요. 왜? 텔레비에 얼굴이 나오니까. MC까지 하고 책임 PD까지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 과정은. 왜냐하면 책임 PD이기 때문에 PD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 PD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나간 다음에 나타난 문제들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PD들이 취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윗사람들하고 갈등도 해야 되고 화면에 나오는 게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텔레비에 얼굴을 비추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의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공인이 왜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텔레비전에 제가 출연했던 그 기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터가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터에 갔던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그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나. 근데도 지금도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제가 제일 지금 기쁜 게 뭐냐면 나이가 먹었어도 그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일하시는 거 보면 한 15년 전에 일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또 옛날에 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그 뭡니까 진실을 알려고 하고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들을 지금도 보면 딱 제가 배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직업을
갔겠냐? 저는 갔죠. 지금 이사장이라고 하자면 이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PD로서 어떤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던 것이 PD를 했던 이유였고,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이유였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것 뿐이지,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뭐 활동이 많아지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국회에 출마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 벽을 한번 깨고 싶어요. 지금 일을 하면서. 이태석 재단 이사장 하면서도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그 봉사단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를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계속 실험 중인 거죠, 이 삶이. 그러니까 입사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 나이까지 계속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 공정한 사회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실험으로 해서 대중들을 만나는 분들이 그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 책도 뭐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책이라는 게 뭐냐면 간접 경험이잖아요. 저자가 쓴 이야기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이제 거기다 책에다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끔 해드리는 역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면서 경험했던 거죠.